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과연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아까 좀 전에는 이제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집대성해 놓은 단순히 그러한 팩트를 모아놓은 그러한 것이 역사인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즉, 역사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 시기는 군부 출신의 지도자가 지도하는 그러한 시기였죠. 하고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전두환이나 노태우 시기, 이때 박정희 대통령 시기를 평가할 때는 주로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이루었던 근대화라든지 또 새마을운동,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빈곤에서 탈출하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기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은 그 이후 예를 들어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대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라든지 이때 보면은 박정희 시대 때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진 않죠. 즉 그 시대를 해석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긍정적인 면도 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 때는 정치적으로는 군부 독재였죠. 군사 독재 시기였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노동자라든지 사회 저층 그 인구는 많은 그 자본가로부터라든지 또 그런 기업인으로부터 아주 많은 그 노동력 착취를 당해서 많은 그 노동자들 또 젊은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이제 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그래서 그 박정희 이후 시기, 군사 독재 이후 시기 때 박정희 시기에 대한 평가가 그 이전 시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곧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 가면은 러시아 역사, 이건 곧 이제 해석이라는 문제인데요. 러시아 역사책이 다 많은데 10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책은 소비에트 시대 때 쓰여진 러시아 역사책이고 또 어느 책은 냉전 시기 때 미국 역사학자가 쓴 러시아 역사책이고 또 어느 책은 그 냉전이 끝난 이후에 즉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때 러시아 학자가 쓴 러시아 역사책이고 또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때 또 서방 학자가 쓴 러시아 책 뭐 이러한 종류로 다종다양하게 그 시기가 다르면서 저자도 다른 이러한 역사서가 있는데 이 역사서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 역사서를 집필한 그 학자의 어떤 개인적인 시각 그리고 그 학자의 그 국적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이 소비에트 시기인지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인지 냉전 시기인지 냉전이 끝난 이후 시기에 집필 역사책인지 다 조금씩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평가하는 게 다릅니다. 이거는 곧 해석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역사는 단순한 사실을 집대성해 놓은 거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과연 그러면은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한국 젊은 대학생들은 러시아의 어떠한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자기만의 그 안목 우리 한국인으로서 러시아 역사를 우리의 시각으로 이제 해석하고 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는 이렇게 사실을 집대성해 놓은 것도 있지만 또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역사에 대한 접근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보편성과 특수성인데, 러시아가 다른 나라하고 다르지 않게 발전, 그 역사 그 발전, 그리고 국가가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서유럽,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처럼 근대화를 목표로 해서 러시아가 발전해 왔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보편적인 역사인 거죠. 하지만은 그렇게 근대화를 목표로 하고 발전해 왔지만 그 어떤 특수한 양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근대화가 늦어진 측면도 있고, 또 근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온 측면도 있죠. 그거는 바로 러시아의 어떠한 경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나라하고 달랐기 때문에 목표는 근대화라는 것 같았어도 그 발전의 양상은 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 역사를 보고 배울 때 이 보편성과 특수성, 이 두 개를 다 절충해서,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봄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1차 자료, 2차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 1차 자료라는 거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뾰트르 대제라고 하면은 뾰트르 대제 시기에 대한 역사라고 했을 때 1차 자료는 바로 그 시기에 생성된 다양한 그 문서들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 쓰여진 소설책이라든지 또 뾰트르 대제 일기, 또 그 당시를 살았던 귀족들이 쓴 책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발간됐던 신문들, 또는 그 당시에 저기 뾰트르 대제가 공포했던 각종 법령들, 또 일반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글, 시, 이런 것들이 다 1차 자료예요. 그리고 2차 자료는 바로 뾰트르 대제라고 했을 때, 뾰트르 대제에 관한 그 자료라고 했을 때, 뾰트르 대제에 관한 건 관한 거지만 그 시기가 아니라 그 이후 시기에 쓰여진 모든 그 어떤 문서라든지 책자, 이런 거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사용할 그러한 주교재는 랴자노프스키라는 미국 사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에서 뾰트르 대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럼 그건 1차 자료냐 2차 자료냐? 예, 당연히 그거는 뾰트르 대제 이후 시기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2차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 1차 자료, 2차 자료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수업에서는 매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격주에 한 번, 또 어떨 때는 그래도 매주 1차 자료를 읽는 그러한 과제를 내가 냅니다. 그래서 1차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뾰트르 대제 시대 때 공표된 복장에 관한 규율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에 대한 규율이라든지 또 달력에 관한 규율이라든지 그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읽고 다른 학자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 배운 것을 토대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1차 자료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 시기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듣고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어떤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그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이런 거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판적인 그 사고를 훈련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뾰트르 대제의 달력 개혁에 대한 포고령을 우리가 직접 읽고, 아, 이건 이렇고 이렇구나, 달력 개혁의 목적은 이거였구나, 동기는 이거였구나,
그 결과는 뭐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교과서에 쓰인 걸 이제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2차 자료죠, 그거는. 근데 그 학자는 뾰트르데제의 달력 개혁에 대해서 똑같은 역사적 사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한 거, 그걸 읽고 스스로 생각한 거하고 다른 또 설명을 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그 학자의 말은 얼마나 맞는 것이며 나의 어떠한 추론은 얼마나 효과적인 거고 맞는 거고 틀린 건가. 그런 과정에서 바로 비판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이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 역사학, 뭐 문학, 어학,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어떤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러시아 역사 수업인데 1차적으로는 러시아 역사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러시아 역사를 공부해 가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또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의 견해와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분석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 수업에서 이루고자 하는 내가 여러분한테 그러한 어떠한 수업 목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충 지금까지 그 철학자의 어떠한 주장을 여기다 그래서 결국 이제 크로놀로기아 하면 이제 크로놀로지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역사 이번을 좀 연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이 키예프 루시, 러시아의 최초의 국가 키예프 루시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몽골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240년 동안 몽골 지배를 받는데 그 시기를 몽골 러시아 이렇게 부르고 그 이후에 몽골 압제로부터 이제 독립하고 그 강력한 전제정을 지닌 국가를 건설해 나가는데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이제 건설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공국 시기. 하지만 이 강력한 국가가 또 그 이반 4세를 마지막으로 이제 명맥이 끊어지면서 잠시 혼란의 시대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 나라 국가들이 침략을 하고 폴란드 군대가 와서 모스크바를 점령을 하고 그것이 한 10여 년 지속이 됐었죠. 이때를 이제 혼란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로마노프 왕조가 등장해서 러시아 혁명으로 무너질 때까지 300년 동안 그 제정 러시아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다는 다 커버를 못하고 니콜라이 1세 시기인 1855년까지 커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